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7월 9일입니까, 오늘? 일째 주에 되죠. 부산은 지금 어제 새벽에 비가 좀 오고, 지금은 좀 맑아졌습니다. 더 이상 비가 올 것 같지는 않고, 어, 지금 뭐, 몇 가지, 그, 일본 오염 처리수,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양평고속도로. 지금 큰 건이 그 정도죠. 또 있나?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또 윤통이 나토 회의 참석한다고 또 바람 쐬러 가죠. 바람 쐬러.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가고 또 가가지고 이제 기시도 하고 회담도 하고. 그리고 뭐 폴란드를 간다는데 뭐 거기서 또 뭐 MOU 많이 체결하고 올 것 같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는 안 간다고는 했는데 혹시 모르죠 뭐. 가가지고 폴란드 바로 국경에 접해 있으니까 뭐 잠깐 들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어제 보니까 뭐 미국에서 집속탄 공급할 거라고. 그러고 보면 그 아마 155mm 포탄도 뭐 어떤 형태로든 우크라이나 쪽에 조만간에 공급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제 또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은 요 양평이 뜨거웠죠. 그 이제 하다 이제 빨갱이 새끼들이 지랄을 하니까 원희룡이가 에이씨 안해. 그래. 이게 이제 아마 그 이번 주에 아마 그래 저기 양평 군민들이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민주당사로 쫓아가가지고 아마 시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원희룡이가 에이씨 안에 깽판 놓은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차도살인이죠. 어차피 이제 이 상태에서 뭐 어떤 형태로 진행하든 뭔가 매듭을 짓지 않으면 뭐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빨갱이 새끼들이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한 대로 한다고 하면 그 봐라 들키니까 이제 원한 대로 다시 돌아갔네 막 이렇게 할 거고. 아니고 만약에 수정안으로만 만약에 밀어붙이면 그 봐라 막 또 저기 혜택 주는 거 맞네 뭐 이런 식인데. 뭐 제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이게 과연 이런 게 과연 진짜 그 언론에서 그 시간을 갖다가 허비를 해가면서 전파를 내보내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의미가 있는 건가? 정말 예를 들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라든가 하면 뭐 그래 당연히 논란이 되고 이제 좀 뭐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 이제 보도를 하고 기사를 쓰고 하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밝혀진 게 뭐 있습니까? 그 분기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분기점. 그러니까 이게 분기점이란 게 만약에 밝혀지면 만약에 정상적인 언론이고 정상적인 나라라면은 이 논란은 더 이상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고 뭐를 다 떠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IC면 당연히 뭐 좀 문제가 있다고 계속 보도를 하고 여기 야당에서 뭐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 게 뭐 타당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분기점이란 말이죠, 분기점. 아니, 그냥 양평에 뭐 땅을 얼마를 갖고 있건 그게 무슨 상관이죠, 지금. 그것도
어차피 그게 뭐 1, 2년 내에 그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저기 김건희 고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대로 그 저기 선산이 거기 양평에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거기가 선산이고 거기다가 분기점인데 그냥 분기점이라는 말이 나오고 선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정상적인 나라라면 보도도 그냥 스톱되고 야당에서 저희 야당에서도 의혹 제기를 그만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계속 확대 지상산을 시키고 있어요. 그 서울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30년 전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종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청계천을 잘 알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고가 다 걷어냈잖아요. 아 쉽게 말하면 분기점이라는 게 물론 이제 지금 그 당시에 그 청계천만큼 그렇게 막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거기는 뭐 그쪽은 어차피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역이 아니잖아요. 산이고 하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분들 아마 한 40대 이상이면 청계천이라는 곳을 알 거거든요. 이전에 그 고가가 있을 때의 청계천. 저도 지금 많은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그 30년 전에 서울에서 복무할 때 그 세운상가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소위 말하면 그냥 우범지대였어, 우범지대. 대낮에도 그 고가 때문에 햇빛도 안 들고 어둠침침하고 음습한,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음습하다고 보통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무슨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뉴욕이나 뭐 이런 대도시의 그 슬럼가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지역이었죠. 그 당시에서 청계천 그쪽이 고가가 있을 때. 그럼 쉽게 말하면 분기점이 생긴다는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청계천과 같은 청계천 고가도로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될 거란 말이죠. 만약에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그 근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 생기고 뭐 생기고 하더라도 그런데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분기점에 어디 저기 분기점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0m, 200m 정도 100m, 200m도 아니죠. 최소한 그 한 3, 400m를 사이에 두고 특별하게 어떤 그 번화가가 들어설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걸 진짜 모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오늘도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비정상.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냥 빨갱이들은 모조리 다 태워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워 죽여야 된다는 거. 아마 지금 조만간에 그래 뭐 양평 국민들이 피켓 들고 아마 민주당사로 갈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결국에는 자충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까지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빨갱이 새끼들은 어차피 김기현이가 말했듯이 이거 마약이거든요. 마약이기 때문에 끊지를 못해요. 이거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거 저기 법원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이제 하죠. 그 이제 이런 것도 이게 이런 걸로 이제 법정까지 가서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도 솔직히 정상적이지는 않죠 이게. 그리고 이것도 이런 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도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의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이게 뭐 바이든이고 날리면이고 뭘 다 떠나서
분명한 거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자막을 달았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자막을 달았다는 게.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표현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로도 들리고 B로도 들리는데 자기들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무작정 그냥 A라고 이제 못을 박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잘못된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논쟁을 벌일 거리가 분명히 아니잖아요. 양평의 그 분기점도 마찬가지듯이.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나 지난 한 1년 넘게 동안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무시가 되고 논란이 될 수조차 없는 것들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이제는 이제 끝을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요 혼란스러운 상태가 좀 더 극적으로 커지면서 한 방에 정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 이제 어차피 이제 이거는 윤통이 이렇게 논란을 키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맞아요. 그 당시에 영상을 봐도 그렇고 다들 보셨을 텐데 윤통이 분명히 딱 그 카메라가 자기를 비추는 걸 보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카메라 쪽을 봅니다. 그리고 약간 그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거 좀 활용을 해야지 하는 그런 느낌의 어떤 좀 표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MBC라는 거 딱 보고 당연히 그 카메라에 그 MBC 로고가 붙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통은 당연히 그걸 보고 이걸로 활용을 해야지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MBC도 이제 무작정 자막을 그렇게 달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실에 물어봤다잖아요. 근데 그때 13시간인가 답을 안 했잖아.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답 안 한 이유가 있지 당연히. 왜씨 어차피 저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속성을 아니까 이거 이 정확하게 발언한 내용이 뭔지를 얘기 안 해주면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이 할 거다. 그러면 이게 또 퍼지고 막 충분히 퍼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래 이제 빨갱이 새끼들은 이제 우리 윤통의 그 계략에 말려든 거야. 아직도 그거 이해 못하는 거 다 이해 못해. 이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아는 놈 아무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번 지금 또 곧 MBC 감사관에서도 MBC 감사한다고 하고 방송위에서도 지금 점검한다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거죠. MBC도. 자기들은 아직도 뭔가 이제 윤통을 잡아뜨릴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여전히 이제 물고 싶고 뜯고 하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대가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좀 있어야 될까요? 그래야 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요 빨갱이 새끼들은 눈치가 없어도 괜찮았어 그냥. 그냥 온갖 선동질로 나라를 시끄럽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취해왔는데 더 이상은 이제 이게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해. 상대가 지금 기존의 정치인이 아니고 전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인간이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이 희한한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안 해. 분석을 하기사 뭐 젊었을 때도 공부 안 하고 맨날 보도블록 깨고 막 화염병 만들어 가지고 데모진이나 하던 새끼들이
뭔 대가리에 뭐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때까지 30년 가까이 이제 이게 자기들의 그 소위 말하는 저기 선전선동술이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그 선전선동의 마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종말의 시간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 조민이 뭐 갑자기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했죠. 그래 뭐 다양한 분석이 나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공통된 의견이 뭐냐? 기소를 앞두고 반성 모드를 취해가지고 기소를 피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늦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윤통이나 이 한동훈이나 윤사단에 있는 애들은 이 빨갱이들의 습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부터 그랬던 게 뭡니까? 어, 윤통 아주 유치한 장반이라고 아주 유치하고 치사하다니까. 당한 거 그 이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 이상으로 갚아주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심 판결이 나고 그냥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거기서 선을 긋고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모드로 들어가고 조용히 지냈으면 기소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 갔다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제가 예측하기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하루 이틀 정도 남겨두고 막 8월 말까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8월 말이면 8월 31일이 목요일이네요. 그러니까 뭐 한 29일이나 30일 하루 이틀 전에 기소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노컷 뉴스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 강행에 야당은 방송법 개정으로 맞불. 이건 맞불이 아니죠. 아니 뭐 어차피 윤통이 그냥 뭐 A씨 할 거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물론 이것도 이제 윤통의 그 뭡니까 이거 뭐 그냥 용어로 쓰면 뭐 뚝심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뭐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윤통의 어떤 이런 저기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무리하게 입법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집어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가지고 그 프레임으로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말씀드립니다만 기존의 정치인들한테는 이게 먹힌다니까. 왜냐 당장 눈앞에 이익이 급하거든.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게 기존에 여의도 판에서만 놀던 정치인들한테는 그게 이게 통한다니까요. 근데 윤통한테는 안 통한다니까. 아니 뭐 아직도 뭐 그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뭐 대부분 안 믿고 있죠. 근데 그 말이 맞아. 왜냐 윤통은 자기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통의 목표는
이 대한민국을 그 박정희 이후로 뭔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거나 뭔가 발전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발전한 게. 박정희 때 만들어진 시스템 하에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박정희가 죽고 나서 40년, 45년, 44년 그 시스템 하에서 지금까지 나라가 굴러왔던 거예요. 그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뭔가 새로운 어떤 먹거리 또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데 40년 전에 박정희가 만들어 놓았던 시스템에서 단 한 발짝도 지금 나아진 게 없잖아. 모든 분야가. 그냥 그 박정희의 그 천재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 뭐, 천재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결국에는. 그 박정희는 산업화를, 흔히 말하는 산업화. 그러니까 그 기틀을 지금 만들어 놓고 간 거 아니에요. 그 기틀을 만들어 놓고 갔는데 그 이후로 이 정치하는 새끼들이, 대통령이라는 새끼들이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지 못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새롭게 대한민국을 리셋하기 위해서 이제 윤통이 나온 거죠. 그냥 윤통의 목표는 처음부터 그거에서 대한민국을 리셋시켜야 되겠다. 그게 그걸 파악을 못하니까 윤통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는 좌고 우고 뭐 할 거 없이 보면 그 이제 이 지금 이제 빨갱이들이 끊임없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지금 막 이렇게 던지는데 이게 기존의 정치인 대통령이었으면 이게 통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통한다니까. 그리고 이 안 통하는 게 이제 지금 어 뭡니까? 윤통의 이 어떤 이 태산 같은 무거움 그리고 가볍지 않은 은행들 좌고우민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이 결국에는 1년이 넘어가면서 지금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지지율 조사에서도 나오잖아요. 뭐냐면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 윤통한테 특급만큼이라도 유리하게 뭡니까 그 여론조사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이제 편향성이 좀 덜하다는 것 뿐이지 윤통한테 특급만큼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 빨갱이들의 이런 조작과 왜곡과 선동을 뚫고서 계속 조금씩 오르잖아요. 특히나 지금 뭐 핵 폐수니 뭐 막 이렇게 온갖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와중에도 그리고 양평 이 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들이 지금 그냥 제가 얄찝바노 새끼들아 내가 또 얘기한다만 이렇게 작전 바꿔야 된다니까. 계속 이러다가는 진짜 지금 역풍에 지금 이 단계에 들어서서 이 병신들아 니들은 아직 못 느끼겠지. 근데 니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1년을 넘기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니까, 이 병신들아. 아니, 그럼 뭐, 패널로 나온 이놈들이, 빨갱이들이 뭐, 원래부터 낮아서 그렇다니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원래부터 낮았어도 쌍이나, 쌍것들아. 이렇게까지 물어 뜯으면 더 낮아져야지. 분명한 최소한 그래 20%대는 계속 유지를 해야지. 너희들 원래 의도대로라면 씨발 지금 최소한 20% 한 초반 정도로 가야 되잖아. 근데 안 가잖아, 이 병신들아. 오히려 지금 40%에 지금 근접하잖아. 너희들이 생각했던 지금 지지율보다 배 가까이 더 나오고 있잖아, 이 병신들아. 아유, 한심한 새끼들. 아, 그래, 그런 상황이 오면 당연히 작전을 바꿔야 되는데, 작전을 안 바꿔요, 안 바꿔. 아, 진짜 무식한 것들이 무식한 것들. 자, 이런 무식하고 저기 천박한 것들한테 이 수십 년 동안 나라가 휘둘렸다는 게 여러분들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찌빠 새끼들아,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저런 새끼들한테 평생을 세뇌당해가지고, 뭐, 진보니 뭐니 하면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뭐, 나는 이 깨어있는 시민이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이 새끼들아. 아유,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아니, 뭐, 내년에 끝날 때까지는 일단 내야 된다 했는데, 제가 말한 대로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요금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 분명히 떼낼 거다. 용지를 따로 하든지, 절지선을 만들든지 할 거다 했는데, 지금 보도를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음 달부터 시행할 거라고. 근데 이번 달에는 어차피 지금 다음 주에 통과되고 하면은 어차피 저 인쇄를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하고 맞물리는 시점이 되겠죠. 전기요금 고지서가 보통 한 16일, 15일, 16일쯤에 도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무회의 통과하는 그 시점쯤에 어차피 인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아마 그렇게 분리를 못할 거고 다음 달부터 그렇게 뭐 그 항목 내에서 빼가지고 따로 인쇄를 할 거니까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윤통의 스타일이라니까요. 조금만 이 윤통 스타일을 파악하면 분석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도 쉬운데 윤통이 취임하고도 1년 2개월이 됐는데도 딱 1년 2개월 됐죠. 윤통을 몰라. 그거 참 희한하죠. 배울 만큼 배우고 뭐 인생 경험 나보다 할 만큼 더 많이 한 것들이 뭐 자고 오고 할 것 없이요. 윤통을 아직도 분석을 못해, 분석을. 참 희한하지. 뭐 아무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이 KBS하고 이 MBC 빨갱이 새끼들은 여전히 물고 싶고 뜨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고 죽어봐야 재성을 안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현이가 민주당 양평 수건 사업에 가짜뉴스 침뱉어 책임져야.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뭐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가짜뉴스, 여당 도둑이 재발절이야. 윤 정권 기분 나쁘다고 국직사업 때려치워 황당한 정권.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도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이거. 왜 설마가 아니고 자기들은 이거 아예 이걸 상징조차 안 했던 거예요. 그 이게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원희룡이가 안 해, 씨발놈들아 이렇게 할 거라고는 얘들도 지금 아예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원희룡이가 에이 씨발 안 해, 너희들이 해. 근데 죽어들이 이제 정권 잡을 일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뻥찐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게 황당하다. 당연히 황당하지, 씨발. 아, 무식한 새끼들. 그러니까 이제 원일이 형이가 이제 한 발 빼잖아요. 사과하면 재추진해 줄게. 그러면 이제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자도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에이 씨발 안 했기 새끼들아 해놔놓고 그럼 양평 국민들이 야이 씨발 그 이제 최소한 반반 갈릴 거 아니에요. 민주당 보고 욕하는 부류가 있을 거고 지금 이 여당 욕하는 부류가 최소한 반반 정도가 아니지. 이 상태에서는 아마 한 빨리 좀 이제 좀 그게 있으니까 한 6대4 정도로 이제 그 이 현 정권을 이제 비판하는 이제 여론이 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공을 다시 저기 빨갱이 쪽으로 탁 던져버리잖아. 원희룡이가 에이씨 너희들이 가짜뉴스 퍼뜨리니까 사과하면 내가 해줄게. 그러면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 씨발 그러면 일단 뭐 원안이든 개정안이든 장관이 이제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럼 이 씨발 일단 저 빨갱이 새끼들이 이제 사과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성향이 어떻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양평 국민들 머릿속에는 지금 원희룡이가 야 씨발 저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저 사과하면 다시 추진 이러니까 양평 국민들은 당연히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 씨발 그러면 일단 저 빨갱이 새끼들이 사과하는 게 먼저다. 일단 씨발 가가지고 그 피켓 들고 갈 수밖에 없다니까. 사과하라 씨발 인자 쫓대서 새끼들아. 그 상대를 보고 덤벼야 될 거 아니냐 이 병신들아. 나 윤동 취임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얘기가 이거 아니냐. 상대를 보고 덤비라고. 그리고 상대를 좀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전략 전술을 세워가지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야, 이 찌바 새끼들아. 내가 1년 내내 너희들한테 뭐라 돼? 가서 얘기 좀 해주라고. 상대가 이때까지 너희들이 상대하던 그런 정치인들과는 다른 상대다. 뭐 좀 조금 분석을 새로 해가지고 좀 제대로 전략 전술을 짜가지고 대응을 해라고. 내가 1년 내내 너희들한테 씨부리던 거 아이가. 어? 내 말을 한 놈이라도 귓등으로라도 좀 들은 놈이 있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는 안 왔지 병신들아. 이 뭔 짓이냐 이 병신들아. 나라는 나라대로 씨발 4분의 1 돼가지고 쪼개지고 그렇다고 뭐 빨갱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뭐 저기 뭐 덕을 본 거라도 있냐? 나라는 나라대로 만신창이가 되고 빨갱이 새끼들은 빨갱이 새끼들은 만신창이가 되고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 윤통은 어차피 이 상태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막 나라고 뭐고 막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다시 어차피 시스템을 새로 깔아야 되니까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씨발 다 한 방에 다 날리는 게 이제 윤통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거기에 다시 이제 판을 까는 게 목적이니까 결국에는 병신들아 너희들이 그 조급함 때문에 일을 다 망친 거야. 너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 빨리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데 어차피 출구 전략도 이제 없어요 얘들한테는. 왜냐 어차피 출구 전략을 짜기에는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안 돼. 여기서 출구 전략 찾다가는 오히려 이제 지지층한테도 더 이제 반감을 사게 될 거니까 흔히 말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내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아직도 그러니까 내 방송을 듣고 있는 몇몇 찌빠 새끼들아 너희들도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 내 말 들으면서도 속으로 씨팔씨팔 욕이나 하고 있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병신들아. 다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 진짜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지. 그렇게 1년 내도록 선전선동으로 막 그리고 주변에 전부 다 저기 우군들밖에 없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먹겠지? 그리고 오히려 이론이 먹은 자기들한테 나쁘게 돌아가지.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병신들아. 이 상황을 가장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말한 것밖에 없어. 내가 말했던 상황이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병신들아. 우연찮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 새끼들아. 한두 가지야 우연찮게 뭐 어떻게 그 의도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의도대로 맞을 수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판때기가 씨발로만 내가 처음부터 말한 그대로 지금 흘러가잖아. 누차 말하지만은 아니 여 방구석 정치평론가 씨발 그래 허구안을 욕이나 하고 쳐잡아진 내가 1년도 훨씬 전부터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왜 그러겠냐고. 어? 내 말이 다 맞기 때문이야. 내 분석이 다 맞기 때문이야, 이 병신들아.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대책이 나올 텐데, 그걸 씨발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헛발질만 하는 거지. 수능으로만 계속 빠져드는 거지. 한심한 새끼들. 에이, 불쌍한 새끼들. 아, 불쌍할 건 없지. 이거 참 보면서 아니 그래 뭐 반대 시위하는까지는 뭐 진짜 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예 막 움직이지를 못하게 막 나오지 못하게 막 했다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뭐 이거 이 피켓하고 이거 보세요. 아니 이거 뇌물 받아 먹고 뭐 일본에 뇌물 받아 먹은 뭐 저거 막 이런 피켓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 정의당 부대변인인가? 그녀는 저기 뭐 경찰한테 쳐가지고 저 잡혀갔다가 풀려나고. 그러니까 시위를 해도 좀 상식적으로 하라고. 좀 상식적으로. 야 찌빠 새끼들아. 아니면 아까 저 뉴스 보니까 뭐 11시인가 뭐 국회에서 저기 그 만난다고 하던데 총장하고 저기 이 빨갱이 새끼들 병신들도 앞에서는 또 제대로 말도 못한다. 그냥 뭐 이런 저기 불만이 있으니까 이 좀 잘 전달해 달라고. 아유 병신 같은 것들. 이 빨갱이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이때까지 왜 이게 통했냐? 윤통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 다 고만고만한 새끼들. 그래서 그런 새끼들끼리만 모여서 씨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빨갱이들이 존나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거지. 결국에는 제대로 된 적수를 딱 만나니까 허접해도 이런 허접 이 완전 쓰레기다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 그렇다고 뭐 국힘을 제가 뭐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것들이 똑같은 것들. 이제 쪽팔리게 이게 뭡니까 쪽팔리게. 아니 그래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댓글에도 뭐 누가 그렇게 쓰면 북한에서 지령 내려봤나 보네 막 하면서 맞을 거예요 이거. 뭐 지령이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어차피 이것들은 저기 그냥 빨갱이 본성이 빨갱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는 다시 말하지만 이게 지금 더 이상은 이제 안 먹히는데 오히려 이 빨갱이들에 대한 혐오만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아직도 못 느끼고 있어 그걸. 다음 주에 나토 가가지고 또 나토에서 뭐 또 좀 하고 또 뭐 폴란드 가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방산이건 원자력이건 뭐건 또 저기 뭐 MOU 막 체결하고 뭐 이런 뉴스가 뜨면 조금 오를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일단 분양은 내려가진 않을 거라니까. 그때도 아마 못 느낄 거예요 이 새끼들은. 이미 늦었긴 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이 새끼들아 가서 얘기해. 정세 판단 똑바로 하라고.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 계속이 아니고 조금만 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아니 어제 누구였어 그 어제였나 그 프로가 그거 저기 뭐야 그 MBN 뉴스 와이드 그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김용남이 그 새끼도 그 버벅대고 나 진짜 그런 새끼를 그냥 물론 뭐 MBN에서는 막 그냥 이 선동하기 이제 딱 좋은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업어대고 이러니까 아마 계속 섭외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어제 그래 그 나와가지고 그 저기 빨갱이로 나온 한민수 옆에 나왔던 그 이름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좀 생긴 것도 좀 그렇고 그런 양반인데 뭐라더라 지지율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우선 자기들은 또 윤통을 까야 되니까 뭐 어떤 논리를 펴냐면은
지금은 아직도 방류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뭐, 지지율, 아니, 그리고 방류를 안 했기 때문에 지지율 오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방류가 시작되면 지지율이 치명타를 입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최소한 그 새끼가 그래, 방류가 시작되면 치명타를 입을 거다가 저기 성립이 되려면 최소한 지지율이 오르면 안 되지. 지지율이 오르면 안 되지, 씨발아. 아니, 어차피 방류를 하는 거는 지금 기정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 병신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빨갱이든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어차피 방류를 할 거라는 거는 확정이 된 거야. 그런데 뭘 씨발 방류를 하면 뭐 치명타를 입을 거라고 그런 개소리를 치시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치시는 그런 것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반론도 제기 못하고 막 뭐 뜨듬뜨듬대면서 지말만 좀 하는 그런 새끼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그나마 지금은 1년 가까이 지나면서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게. 윤통에 대한 공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지, 씨발,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윤통을 욕하는 채널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꿈쩍도 안 하니까, 아무리 뭐, 씨발, 흔드는 정도가 아니고, 포탄이고 막 핵을 쏴도 씨발, 막 꿈쩍을 안 하잖아, 꿈쩍을. 윤통이.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게 뭐, 국민들도 뭐 그냥, 이게 뭐, 포기를 한 거건, 뭔가 보니까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느꼈건 간에, 두 개 중에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이게 이제 지지율에서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이제 없다는 겁니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 솔직히 뭐, 지금 상황에서 더 악영향을 줄 만한 게 이제 더 이상 있겠어요? 아니, 뭐, 저기, 김건희 특혜도 해가지고도 터뜨렸는데 그것도 안 먹히고 있고. 가장 민감한 거잖아. 부동산 특혜 줬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동조차 안 먹히는데, 뭐, 이 씨발, 일본이 실질적으로 방류하면 뭐 치명타를 입을 거라고? 아니, 그런 새끼를 데려다가, 거기다가 소위 우파라는 새끼는 뭐, 말도 뜨듬뜨듬하고, 아유, 씨. 그 상황에서, 씨발, 지금, 이 윤통이 혼자서, 씨발, 이렇게 만들어냈다. 태산같이 무거움으로, 씨.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틀 전인가 뭐, IAEA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이결이 몇 명 있었다고 기사가 떴죠. 근데 이거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왜곡 조작 선동이 심한지. 그러니까 저 새끼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그 새끼는 아마 결국에는 저 이재명 아닌데요. 저 이재명 아니거든요. 할 새끼들이라니까. 그러면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나도 마실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방류를 시작하고 뭐 금방 밝혀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 방류하는 그 지점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방류하고 뭐 한 제대로 빠르게 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방류하는 지점에 가가지고 물 떠가지고 씨발 검사하면 되잖아. 그 이제 빨갱이들의 왜곡 조작 선동도 종말이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윤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박민식
구국 영웅의 친일 낙인, 미래 세대에 물려줄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문재인 때 문재인이가 지시를 해가지고 친일을 부풀리고 해가지고 이제 친일 분자로 만들어라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좀 바람직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현대사는 해방 이후의 현대사는 빨갱이들에 의해서 어마무시하게 왜곡 조작됐다는 거. 그걸 바로잡고자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윤통의 역사 바로 세우기. 바로 세우기를 위한 역사 전쟁이 시작됐다. 지금 이 보훈 장관부터 해가지고 다 그런 딱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얘기한 것 중에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유공자도 지금 손보고 있고, 그러니까 아니 이 뭐야 그 소위 보수라는 것들 얼마나 뭐 5.18 민주유공자 뭐 어쩌고 지랄했습니까? 그 이제 한 번씩 보면 이제 그래 이제 조금 이 부분에서는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막 그래 보면 뭐 5.18 유공자도 손본다 하고 막 이런 소리들 하고 있죠. 아유 씨발 진짜 그딴 분석력으로 씨발 뭘 정치 평론을 한다고 이 씨발 야 이 찌빠 새끼들. 그래 너희들도 솔직히 그래 뭐 겉으로야 인정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씨발 인정할까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가장 정확하게 지금 정세를 분석하고 있는 사람 누구? 나잖아 나 씨발아마. 그러니까 조금 참 그 인내를 하고 기다리면 다 알아서 다 해결될 거예요. 5.18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만원이가 진상조사 하자 해가지고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참. 근데 그거는 뭐 어찌 보면 약간 제가 또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진담반 농담반으로 하는 얘기긴 합니다. 굳이 지만원이가 아니더라도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저 누굽니까 그 김문수라든가 이런 인물도 참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보수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사실이니까가 아니고 사실이기도 하죠 솔직히.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간첩이 600명이 내려왔다 그거는 진짜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고, 분명한 거는 무기고를 터는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현역 실질적인 어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있었을 거라고 그 부분에서는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아무리 그 군생활을 할 때 진짜 뭐 간첩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북파공작원이라든가 이런 간첩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군복을 벗는 순간 그런 짓을 못 합니다. 물론 뭐 확률이 아예 없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뭐 사이코패스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성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에는 자기가 군생활을 뭐 하면서 뭐 북한을 넘나들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하는 순간 뭐 파출소 무기고를 턴다? 이런 짓을 못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 누군가가 나한테 막 나를 막 뭐 폭행을 한다든지 했을 때 주변에 있는 후경기를 들어서 반항을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단지 그냥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 군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뭐 치안을 유지하고 담당하고 있다는 그 정도의 이유로 파출소 무기고를 틀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파출소 무기고를 틀어야 되겠다는 어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 못한다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런 목표를 갖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고를 트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한 최소 두세 명 정도는 실질적으로 난파된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그 외에는 실질적인 난파 간첩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아, 지금도 이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뭡니까 소위 586이라는 것들이 그때 지금 막 이제 대학 입학하고 하던 그 시기잖아요. 근데 뭐 굳이 그러니까 무기고를 트는 그 작전만 수행하기 위해서 넘어온 한 최대한 서너 명 정도. 나머지는 필요 없지. 알아서 다 하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뭡니까 그 이번에 그래 김치환 그 양반도 뭐 어차피 딱 보니까 그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하고 아마 마인드가 거의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영환 통일부 장관 내정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굳이 뭐 지마누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분명히 5.18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이 그냥 무작정 폭동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선동돼 가지고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게 과연 국가 유공자가 될 만하냐, 이거는 분명히 다시 따져야죠. 박민 시기에 지금 이런 행보도 결국에는 민주유공자 쪽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될 거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때 이제 제대로 이제 조사해가지고 싹 걷어내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너희들은 뭐 국가유공자까지는 하면 안 된다 라든지 막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윤통 내년부터는 근본 개혁이 가능하다. 이게 저기 6일인가 그 청년들하고 뭐 모여 이제 청년들 앞에서 이제 한 연설하는 중에 이제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민주당 저 새끼들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할 수 있다. 그럼 내년부터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막 밀어붙일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했냐? 제가 그러잖아요. 윤통이 뭔가 말을 할 때는 어떤 용어를 쓰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니까.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빨갱이들을 갖다가 완전히 불태울 수 있다는 완벽한 확신에 차 있다는 겁니다.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윤통 발언을 유심히 좀 뜯어보면 단계가 있다니까. 말을 얼버무리거나 언급을 안 하는 거는 아직은 때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고, 약간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발언 수위가 세집니다. 이때까지 윤통을 조금만 지켜봤으면 그거 알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거 뭡니까? 내년부터는 근본적으로 개혁이 가능하다. 이거 확신에 찬 거잖아. 근데 이거 저기 열집바 새끼들, 너희들은 내 말을 전혀 인정하기 싫지. 한심한 새끼들. 죽어봐야 그러니까 재성을 안다는 얘기가 맞는 거지. 한심한 새끼들. 조금 읽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 승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지난 6일 청년정책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야당의 발목 잡기식 행태를 비판하며 우리 정부가 국회에 선 소수 정당이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라.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며 올해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더 많은 국정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통상 선거와 당내 문제에 대한 공개 언급을 자제해왔던 윤 대통령이라 이날 발언은 더욱 주목받았다. 그거 보세요. 이게 제가 말했던 그거 아닙니까? 언급을 자제할 때는 준비가 덜 끝났다는 얘기고요.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발언을 한다는 얘기는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공개전은 총선 부분은 준비한 원고에는 없던 윤 대통령의 적흥 연설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까지는 9개월가량 남았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정치 시기로 따지면 코앞에 다가온 것이라면 종일 지역구에만 머무는 의원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기존의 우리나라 정치판의 그 행태들이었어요. 이런 게.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새끼들이 이렇게 새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윤통한테 힘을 실어줄 목적이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내년에 총선에서 물론 정치인의 목적이 당선되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새끼들이 결국에는 만약에 공천에서 떨어지면 김진태가 그래도 또 단식하겠지. 아니면 탈당해가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이런 새끼들은 어찌 보면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새끼들이에요. 이게 뭐 자유우파 보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윤통이 지더라도 할 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 좀 거기에 발맞추는 어떤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윤통은 씨발 총선에서 지더라도 막 할 건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이고 나 그건 모르겠고 나는 표가 중요하거든요. 한심한 새끼들. 에휴 쓰레기들. 정치권에선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대통령의 총선 모드 전환을 선언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여권은 바삐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서관을 각 부처 차관에 전면 배치했다. 5일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 분리징수를 의결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를 막는 규제를 킬러 규제라 명명하며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 시행령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로 다음 날 총리실은 킬러 규제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말까지 킬러 규제 리스트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7일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8%였다. 지난해 6월 말 이후 최고치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 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1위인 점은 여건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잖아.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더 뭐 지지율이 내려가거나 할 요인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의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문체부 2차관이 현 김대기 비서실장이다. 유 특보에 대한 인사는 김 실장의 추천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오늘 10일 공식 출범한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유 특보와 우 위원장, 이 부위원장과 약 2시간가량 오찬을 함께했다. 우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주지사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지자체장도 그들처럼 자율적으로 각 자기 지역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오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윤 특보와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준비는 완료됐고 빠르게 지금 속도가 붙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르잖아요, 속도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은 또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물 위에서 보면은, 물 위에서는 별로 변화가 뭐 약간 출렁이 있는 정도인데, 물 밑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는 빨갱이들도 미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전혀 깨달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싫어, 난 그냥 선전선동에만
집중할래? 아 몰라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소가 뒷걸음질에 쥐잡듯이 하나라도 걸리겠지. 그래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효가 다 있다니까 이 병신들아. 오히려 더 집착할수록 더 외면받게 될 거라고. 그게 지금 그 신호가 왔잖아. 그 신호가 후쿠시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또 양평에 그 김건희 그 특혜 주기 위해서 막 땅값 올려주기 위해서 땅값 올려준다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히고 있잖아. 이 얘기는 뭐냐? 딱 너희들 편한테만 먹히고 있다는 얘기지 병신아. 딱 3분의 1, 3분의 1 한테만.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인계증까지는 별 표가 안 난다니까. 차곡차곡 조금씩 조금씩 막 쌓이고 쌓이다가 인계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팡 하고 터진다니까. 그게 머지않았어요 병신들아. 편안한 휴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